피해자분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를 경찰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가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특히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법률 체계 자체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투 트랙을 만들어 뒀거든요. 처벌이라는 것도 당신 상담받으세요, 당신 치료받으세요 이런 걸로 나오니까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봤자 콩밥 먹는 것도 아니고 가정보호사건이라고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느낌과 너무 멀어지는구나.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이 가정폭력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가장 많이 강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 내에 있어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사보호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사보호사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무력화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의 목적 조항에 이 법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 피해자 인권 보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가정의 보호 유지 이런 거 하려니까 어머 이름도 가정보호사건이네? 여기로 많이 보내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냈을 때 그것이 정말 뭐 가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거나 하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하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고 그래서 법률을 완전히 다시 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폭력이기도 하니까 피해자한테 물어보죠. 처벌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아유 저는 그냥 됐어요 라고 하면 누구도 그걸 기소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한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죠. 선뜻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계속 지속해 왔었다라는 그 이전의 폭력의 역사 속에서 오늘 갑자기 당신 그래도 처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나한테 다시 보복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본인의 의사를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피해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법이 좀 개정이 되어져서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근절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고소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어느 때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내용을 좀 잘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육하원칙에 맞춰가지고 언제 어느 때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진술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고소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취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고소 사건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고소해봤자 벌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움츠러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해자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